네, 소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니까 뭐 고별 강의 같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 안전하고 올바른 삽입 및 관찰 방법. 가장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수많은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르게 강의할까가 참 어려웠습니다. 지난번 여러 그 강의들의 그 동영상 파일을 보시거나 강의안을 보시면 상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기 대가 선생님들께서 많이 앉아 계셔서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안전하고 올바른 삽입법과 맹점 없이 병변을 관찰하는 요령을 알게 된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지만 한번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시경 검사에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책에서 본 것은 아니고 제가 그동안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피검자의 입장을 이해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검사 전에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는 내시경 삽입은 조심스럽게 하라. 네 번째는 관찰할 때는 대범하기보다는 소심하라. 다섯 번째는 관찰 속에는 자세하게 기록하라. 자세하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자세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피검사자의 입장을 이해하라 내용인데요. 검사자의 입장보다 피검사자의 심리와 반응을 이해하고 인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갑이고 환자가 어린 시절이 있었지만 이건 이미 뒤집힌 지가 오래됐습니다. 모든 것은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환자 편에서 생각하면서 검사를 하고 진료를 해야 할 것입니다. 피검사자의 경험을 통해서 검사자가 자신의 술기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자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선생님들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비진정 내시경으로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환자가 느끼는지, 어떤 것이 고통스러운지, 어떤 면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여러 가지 배우게 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시경 검사의 일반 원칙은 두 번째는 검사 전에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라. 여유가 없이 조급하면 환자 검사에 사고가 날 수 있고 놓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날의 검사 환자 숫자를 조금 줄일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싫어할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환자를 성실하게 제대로 검사하기 위해서는 예약 환자 수를 조금 적게 잡는 것이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5시에 검사를 끝내고 5시 반에 강남에서 무슨 모임 약속이 있다. 이건 피해야 할 것입니다. 검사 외에 다른 약속 시간을 여유 있게 잡으라. 그리고 검사받을 환자의 기록을 검사 전에 미리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이 환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검사를 하는지, 과거의 검사 소견을 어떠했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환자나 질환이나 상황은 미리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떤 환자가 굉장히 드문 질환이 있고 드문 부위에서 발생한 병변인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레퍼런스도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내시경을 하는 것이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도 약간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검사하기 전에 미리 설명을 간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는 별 문제가 없으면 3, 4분쯤 걸릴 것입니다. 제가 매일 환자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3, 4분이라는 숫자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금방 끝날 것입니다. 무슨 조금만 있으면 끝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환자는 막연한 상태에서 불안한 가운데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3, 4분 기다리라고 그러고 끝난 다음에 4분 20초 걸렸다고 환자가 항의를 하거나 이런 절대로 없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내시경 삽입은 조심스럽게 하라는 것인데요. 내시경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 이미 하고 계시는 대로 익숙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엄지손가락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내시경을 잡고 두 번째 손가락은 대개 석션이나
에어 피딩을 컨트롤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몇 센치 정도에 잡고 하는지 저도 의식 없이 지난 30여 년간 검사를 했습니다만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몇 센치에 잡고 하는가를 봤더니 대개 삽입하기 전에는 내시경 선단부에서부터 20cm에서 30cm 사이를 잡고 검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일단 삽입이 된 다음에는 15cm에서 25cm 지점을 잡고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시경을 잡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 B, C, D가 있는데요. 대개 A, B, C 어느 방법이든지 본인이 익숙하고 편리한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내시경을 잡고 환자 내시경을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내시경을 처음 초심자들은 입에서부터 파링스를 거쳐서 식도로 들어갈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거기서 뮤코자에 인지를 줘서 출혈을 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환자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아나토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리 에피글로틱 폴드가 되겠고요. 아리 에피글로틱 폴드가 여기 있으면 식도로 들어가는 입구는 바로 그 뒤쪽으로 있습니다. 이 부위에 내시경을 갖다 대고 삽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은 레프트 아리 에피글로틱 폴드의 포스티어 마진을 따라서 삽입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혹시 그쪽이 여의치 않으면 오른쪽으로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시경을 삽입할 때 진행 방향을 전방을 살피면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블라인드하게 집어넣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내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서 삽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절대로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마찬가지지만 무리한 힘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자 내시경 들어갈 때 저항이 느껴지면 일단 상황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삽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로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일단 후퇴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와 의사 사이에 적당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너무 요리 강습하듯이 수다스럽게 한다든지 침묵은 금이라는 신조를 가지고 전혀 말을 하지 않는다지 이렇게 하면 환자와 의사 사이의 관계가 어렵고 환자는 불안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너무 수다스럽지 않고 그러나 너무 침묵하지 않고 환자와 대화를 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진정 내시경 때는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요. 비진정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저는 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구멍을 지나갈 때 좀 거북하고 구역질이 나거나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삽입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잠시 숨을 멈추세요. 또 삼키는 신용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일단 식도로 들어가면 가장 어려운 고비를 잘 지나갔다고 환자를 격려하고 칭찬한 다음에 숨은 천천히 살살 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트림이나 구역질은 가능한 한 참으세요. 그리고 로에스파젤 스핑터 근방을 관찰할 때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지 말고 멈추세요. 한 다음에 공기를 주입해서 C라인을 자세히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 스토막에 들어가서 공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속이 좀 빵빵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식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는 지금은 위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12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옵시를 할 때는 위가 조금 헐어서 아니면 위에 염증이 있어서 조직검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조직검사를 하게 되면 환자는 자기가 암이 있다고 조직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날 쯤 되어서 지금 한 1분쯤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끝난 다음에는 다 끝났다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진정 내시경 검사를 할 때는 이러한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진정하기 전에 피검자에게 검사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진정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하면서 동료 의료진들이나 또는 간호사 옆에 서 있는 레지던트나 검사와 무관한 대화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심이 분산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의사는 태극기 부대 소속이고 간호사는 촛불 부대 소속인데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관찰할 때 대범하기보다는 소심하라는 원칙입니다. 관찰에서 누락되는 부위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불확실한 부위는 반복적으로 제어하긴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위가 있을 때는 특히 초심자 시절에는 조직 생검을 자주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범함은 대패하고 소심함은 불패한다. 이런 격언이 있는데요. 투자할 때 하는 원칙이긴 하지만 내시경 할 때도 마찬가지로 대범하지 말고 조금 소심한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찰을 할 때는 군대에서 수색과 정찰을 하듯이 관측 요령을 따라서 빠지는 부위가 없이 겹치면서 관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한에서는 먼 데서부터 가까운 데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이렇게 관측을 하라고 나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봤더니 북한에서는 반대로 가까운 데서 먼 데로, 우에서 좌로, 좌에서 우로 관측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환자의 소화관에서 누락되는 부위가 없이 중복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변에 관하여 기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체크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에 대해서는 다음 이정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은 자세한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병변의 종류와 위치와 숫자와 크기와 모양, 그리고 병변의 색상과 높이 또는 깊이, 표면과 바닥, 병변의 경계부, 경변의 주변부에 어떤 소견이 있는지 자세히 관찰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각종 분류들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익숙하게 관찰을 하면서 그것을 나중에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병변의 종류라는 것은 이런 등등의 병변의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변의 위치는 식도에서는 상부, 중부, 하부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 위에서는 fundus, 바디, 또 앵글과 안트룸, 또 바디는 상중하, 안트룸도 상중하, 또 less curvature side, great curvature side 또는 전벽과 후벽 이렇게 부위를 병변의 위치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나중에 기록에 남겨야 할 것입니다. 관찰을 할 때는 먼저 들어가면 미드바디와 로우바디가 그레이터 커버처가 주로 보이는데요. 그것을 보고 조금 더 내려가서 로우바디 레스 커버처까지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안트룸을 관찰하고 로우 안트룸까지 관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J턴을 해서 가스릭 앵글을 관찰하고 조금 더 당겨서 로우바디 레스 커버처까지 관찰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관찰한 다음에는 12장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12장을 본 다음에 나와서 미드바디 보고 카디아와 펀더스를 관찰을 합니다. 12장은 벌브와 세컨드 포션까지가 저희들이 보는 부위고, 여기도 anterior wall, posterior wall, less covered side, great covered side, 세컨드 포션 같은 경우에는 medial wall과 lateral wall까지 그 부위가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벌브는 이렇게 less curvature side, great curvature side, 스토막의 less curvature side와 great curvature side를 두 점에 그대로 전용해서 사용합니다. 숫자는 정확한 숫자가 중요하면 바로 그 숫자를 관찰하고 카운트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single, several, multiple, many 이런 식으로 숫자를 대충 카테고라이즈 하게 되겠습니다. 크기도 중요할 때에는 정확한 밀리미터, 곱하기 밀리미터를 기록해야 될 것이고, 크게 중요하지 않으면 대개 핀포인트하다, 또는 minute size다, small size, medium size, large size, giant size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모양은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모양을 관찰하고 기술을 하면 될 것이고요. 색상은 여기서 생략했습니다. 보이는 대로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높이와 깊이, 그리고 또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파리 분류에 따라서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변의 표면과 바닥과 경계와 주변에 대해서 자세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근거로 기록에 남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시경을 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분류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싹 분류라든지
GFB 분류라든지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LA 분류, 헤아탈 허니아의 분류, 그다음 콜럼 라인드 이소파구스의 프라하 분류, 펠리세이드 베셀의 형태, 페릭스를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를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얼서의 스테이지는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블리딩에서 포리스트 분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니오플라즘 있는 경우에는 파리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EGC는 일본 위암학회 분류, 그 다음에 AGC 같은 경우에는 보만 분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잡 분류가 있고요, GFB 분류가 있고, 리플럭스 에스파다이티스 분류가 있고, 하이탈 허니아와 파라에스파잘과 슬라이딩 타입 또는 믹스드 타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콜럼 라인 이소파구스는 프라하 분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C0M7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내시경에서 위식도 접합부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스트릭 폴드의 프록시멀 마진을 사용하든지 펠리세이드 베슬의 디스탈 마진을 사용하든지 저는 둘 다 사용을 해서 서로 참고를 합니다. 이렇게 가스트릭 폴드 어퍼 마진을 사용하거나 펠리세이드 베슬의 로우 마진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펠리세이드 베슬의 로우 마진과 가스트릭 폴드의 어퍼 마진, 스쿼머 콜루머 정션, 또 핀치콕 액션하는 부위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페릭스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렇게 분류를 나눌 수가 있겠고요.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의 분류, 기무라 타케모토 분류입니다. 얼서의 사케다 분류가 있고요. 폴립은 파리 분류를 사용하면 될 것이고요. EGC는 일본 위암학회의 분류를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진행위암은 보만 분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블리딩은 포리스트 분류를 사용하고요. 그렇게 해서 자세히 관찰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기록을 남깁니다. 제가 기록하는 것을 예를 들었는데요. A small round reddish shallow A2 stage ulcer. 이거는 이제 숫자와 크기와 모양과 색깔과 깊이와 스테이지 그리고 병변의 종류를 이야기를 했고요. With clean ulcer base, swollen margin. 베이스와 마진을 이야기했고요. Several well-formed converging fold. 주변의 소견을 이야기했고, 부위는 lesser curvature of the lower body를 이렇게 해서 부위를 이것을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록할 때 기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자세한 기록을 위해서는 자세한 관찰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초심자들은 내시경 검사할 때 왜 이렇게 복잡한가? 귀찮다. 이렇게 하면 결국 발전이 없게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몸에는 못된 벌레가 한 마리 살고 있는데 그 벌레 이름은 대충이다. 대충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내시경 검사의 일반 원칙은 피검사자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검사 전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시경 삽입은 조심스럽게 하고 관찰할 때는 소심하게 하고 관찰 소견은 자세하게 기록하며 관찰 소견을 기록할 것을 염두에 두면서 관찰을 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